자, 이제 2012년 풀어볼게요. 자, 2012년 27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영수와 해결중심 가족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적용한 질문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해결중심이죠? 해결중심. 아까 그거. 관대한 척에게 얘기해 보자. 였죠. 그래서 관계성, 그 다음에 대처만 적을까? 그 다음에 척도, 그 다음에 예외, 기적. 얘는 또, 얘만 또 질문 적어놨지?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관계성은, 보엔의 과정 질문. 질문 뺄게요. 그 다음에 밀라노도 되고, 밀란의 순환 질문.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똑같냐고요? 가족 상담 다 똑같죠. 가족마다 특이한 기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너는 이럴 때 넌 어떠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해를 한다고 치면 그죠? 칼을 막 커팅해 그러면 걔만 생각하겠어? 너 이러면 너네 부모님 마음 어떨 것 같으니?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맨날 듣잖아요. 뭐 있어? 내가 게임에서도 그 사람들 댓글로 맨날 너 어머니 안부 묻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안부 묻는 게 아니지만.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네가 최근에 집에서 화를 내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니까? 얘는 맨날 화를 내나 봐. 그럼 이제 네가 화내지 않았던 때가 언제니? 너 예외인 짓을 한 제가 언제야? 그쵸? 그래서 예외 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전 진짜 존경까지는 아닌데 존경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호감에 가깝네요. 그쵸? 긍정에 가깝네요. 이상민 씨 빚이 78억인지 74억 있다잖아요. 근데 그 개인 파산 안 하고 개인 파산하게 되면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거 이제 가깝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갚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갚았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쵸? 그래서 뭐예요? 대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상민 씨 어떻게 대처했어요? 일단 공황장애 얻어서 약을 먹더라도 활동 엄청 많이 하면서 대처했죠. 디귿. 네가 그렇게 계속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니? 이거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관계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28번 가족상담 이론에서 설명한 중 옳은 것만 고르고 이건 쓸데없는 이상한 문장은 있지 않네. 쓸데없는 문장이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쳐가면서 해볼게요. 기읍. 헤일리가 아니라 자 유추모. 아까 유추모 뭐였다고요? 유추모. 민우친의 합류기법의 유추모. 그래서 기읍은 안 돼. 헤일리 거 아니고 민우친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야기 치료는 사회제도적 맥락에 연결짓는 게 아니라 제발 사회제도권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나를. 그쵸? 뭐예요? 우리 교육학에서 배우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후기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개인이 아니라 개성 있는 사람이야. 난 독특한 사람이야. 개성 있는 사람이야. 모든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그쵸? 그런 것처럼 나를 어떤 사회적 제도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나랑 개인은 굉장히 독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 치료랑 해결 중심은 제발 너의 그 보수적인 그 옛날 마인드에 나를 묶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제도적 맥락과 연결짓는 걸 싫어해요. 걔네들은 싫어합니다. 자, 니은 디귿은 맞죠? 민우치는 아까 교류, 재구성, 창조 요 세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류, 재구성 맞아요. 그다음에 하위 체계 이런 얘기는 이제 대망의 내일 제가 민우친을 조져왔거든요. 대망의 내일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 다 조사버리도록 할게요. 그거 조소려면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기출을 그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할게요. 문제풀이 때. 디귿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아까 불안 긴장이 엄마 아빠 사이에 활활 타오르네 하면 이제 자녀가 끌어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화의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도 누가 만들어줬다? 아까 그 셸렌버거, 그 다음에 맥골드리, 그 다음에 걸슨 이런 애들이 뭐예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스승님 하면서 보엔에게 가게도 줬죠, 그쵸? 그래서 가게도. 그 다음에 코칭, 과정 질문 등이 대표적인 기법이고 과정 질문 누가 한다? 신구 할아버지가 탈삼각관계에서 쓰는 게 과정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 할아버지 따를 순 없지만 남편이 집에 와서 토했을 때 아내는 뭐 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진짜 못하네. 남을 따라하는 건 못하겠어요, 그쵸? 2012년 29번 전문 상담교사가 학생의 가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한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쓸데없는 말 있어서 이거는 기억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안 읽을래요. 맞는 것만 할게요. 기억.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담 중에 서로 비난하고 싸워서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야, 이 10원짜리야. 뭐 이 수박 씨발라 먹을 이러고 있는데 그걸 뭐 보고 있는 상담자가 어디 있어요. 그쵸? 니은에. 가족 구성원들이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 막대 볼펜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리을에 학생이 말할 때마다 어머니가 대신 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는 규칙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우리 읽지도 말아요. 머릿속에 남기지도 말고 제가 다음번에 그 문제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에서 이렇게 우리 상담 중에 해야 될 행동들을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물론 가족 추가 부분인가 아니면은 책에 제가 넣었었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낼 거예요. 자, 2012년에 30번 경험적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한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겁니다. 경험적 가족 상담. 또 쓸데없는 문장들 있네. 쓸데없는 문장들 읽지 않을래요. 우리 기억에도 남기지 맙시다. 니은 역전의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의 가족과 개방적으로 감정을 나눈다. 자,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가족 조각 기법에 누구 거? 사티어 거. 그죠? 그래서 아까 1단계가 가족의 동의를 얻고 조각가를 선정하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지만 저요 하면 내 남자 아닌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3단계가 이제 뭐예요? 조각을 만드는 상태. 메이킹 하죠. 만든 상태인데 웃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는 뭐예요? 감정을 나누는 단계죠. 그래서 감정을 서로 나누는 단계니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음에 역기능적인 원가족 3인군 가족관계에서 유래된 문제를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고 이 문제를 현재의 삶에 대한 방해물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을 시킨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사티어 기법 2개, 그 다음에 보행 기법 2개 아까 양쪽으로 서로 했던 문제 기억나죠? 그때 제가 원가족 도표를 적었는데 원가족 3인군 치료도 있습니다. 그쵸? 있는데 그냥 아까 2개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기억난 대로 다 적었어요. 원가족 3인군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족 3인군 치료는 원가족 도표로 탐색한다는 내용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맥골드릭, 걸슨, 쉘렌버거가 만든 이제 가계도입니다. 얘네가 누구 제자다? 보엔의 제자. 그래서 보엔은 가계도를 쓰고 삐진 미누치는 아이고 그래 니 가계도 써라. 나는 그러면 가족지도 만들게. 가족지도 만들었죠. 그래서 사티어가 아이고 그럼 니네도 2개 다 써라. 나 원가족 도표 만들게. 원가족 도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철수는 조모와 친밀관계 2줄. 보엔의 가계도니까 보엔의 가계도 친밀관계 2줄. 그래서 보시면 할머니랑 2줄 가 있어요. 그쵸? 철수는 친모와 단절된 관계. 제가 말했죠? 요거가 보엔은 정서적 단절이라서 단절이지만 민우친모다 갈등. 그 다음에
철수는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 자, 소원한 관계. 소원한 관계. 볼까요? 한번 아버지랑 점선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철수의 친모는 자연유산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 물론 책에도 있지만 자, 자연유산은 자연유산. 새까매요. 그쵸? 애가 죽어서 새까매. 자, 임신 중은 세모. 왜 세모? 왜 세모일까?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니까 임신 중엔 사실 몰라. 옛날에 몰랐어요. 요즘에는 가면은 이제 또 아주 뭐 한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우 어릴 때는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딸이면 또 없애라고 할까봐 성별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옛날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각하게 여아 선호 사상이 많고 또 심지어 성비도 이미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세대는 여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성별을 알 수 있는 기계가 없었어. 그쵸? 그래서 세모. 세모.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이를 죽인 거지. 그치? 낙태. 임신. 낙태. 근데 이건 내가 강제로 죽인 건데 애가 어떻게 해요? 사산할 수도 있죠. 그쵸?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죽었어. 그쵸? 사산. 그 다음 또 어떤 글자, 또 어떤 거 이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입양자녀? 입양자녀는 두 줄이 들어갑니다. 그쵸? 뭐, 딸이면 동그라미, 아들이면 네모. 그 다음에, 요거.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우리가, 이걸 한일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한일자를 넣었으니까 얘는 일란성 쌍둥이, 얘는 없으니까, 한일자가 없으니까, 이란성, 이 두 개니까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나머지 그 알코올 남용,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심각한 정신 문제, 이런 거 좀 봐주시고. 그러면 자연유산이 아니라 낙태했네요. 그쵸? 자연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은 동그랗게 새까맣게 죽어야 되는데 X했으니까 낙태했습니다. 미음의 철수의 이복 형제는 이복 형제 보자. 아빠가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가 또 그 다른 여자랑 디볼스 했나요? 이혼을 옛날에 했었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복 형제는 그의 친부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이복 형제는 친부에게 신체적인 학대. 이걸 또 다 그려야 되나?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자, 우리의 내담자는 항상 두 칸 질러 있습니다. 그쵸? 두 칸 질러 있어요. 16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복 형제지. 남자지. 몇 살? 15살. 이복 형제. 둘 다 남자애. 네모니까. 얘랑 사이가 안 이어져 있지. 내가 왜 이어져 있는 걸로 했지? 얘랑 사이가 소원해. 별로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빠랑도 사이가 소원해. 아빠 47살에 네모 아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네. 엄마랑 엄마가 45. 그렇죠? 엄마랑 45. 엄마랑도 사이가 소원해. 그 다음에 엄마가 원래 이 사이는 안 좋네. 그치? 이렇게 돼 있고 엄마가 원래 딴 남자랑 살았었네. 그치? 여기 색칠돼 있지? 그래서 색칠돼 있어서 49로 돼 있어서 색칠이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그쵸? 알코올 남용하는 사람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살인 남자랑 살았었는데 지금 이게 안 보여. 디볼스에서 줄 쫙쫙 꺼웠죠? 줄이 쫙쫙 꺼졌죠? 이 둘이 이렇게 둘이 결혼했고 이렇게 둘이 결혼했는데 했어. 디볼스 했어. 이혼했어.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 아빠, 그러니까 지금은 재혼했지. 재혼.
지금 현 남편, 지금은 여기는 전 남편. 자, 전 남편 사이에서 왜 근데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왜 더 어리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둘이는 융합되었습니다. 왜 전 남편과의 애가 아이가 더 어릴까요? 제가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원본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원본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딴 거 하려고 지금 이거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빠의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쵸? 여기에 지 친엄마가 있었네. 지 친엄마가 이 밑에 선을 보니까 이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아이, 왜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재혼해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계모 그러니까 얘한텐 계모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한텐 계모 그치? 너무 복잡한 난 이런 가족을 거의 처음 봐가지고 여기 계모 그래 이상하다 했어. 여기가 계모입니다. 계모 계모인데 왜 결혼을 하고 얘가 나이가 적은 거죠? 얘는 이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쵸?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가족을 잘 안 만나봐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너무 힘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엄마 이게 친엄마야. 이게 친엄마예요. 친엄마랑 얘랑은 어떻게 정서적으로 단절했어. 정서적 단절 보행 거니까 단절이에요. 정서적 단절. 단절했습니다. 그러고 이 둘이 이혼했지. 그치 이혼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엄마가 한번 낙태를 아빠 사이에 했습니다. 이게 아빠 친아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아예 그 계모도 데리고 온 친구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옆까지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고 여기 네모 남자일 거고 여기 이거 해야겠다. 제가 뭐 하려고 지금 이걸 다 그리고 앉아있냐면 얘 때문에 했어요. 얘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지금 영어 때문에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적는 영어 때문에 이 둘이가 디볼스일 거고 얘는 왜 M을 안 적어놓는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한 거죠? 제 지금 원본이 없어서 이상한 건가? 자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정말 너무 힘든 가족이에요. 자 여기가 D가 디볼스 그렇죠? 디볼스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볼스 이혼에 지금 여기에는 연도 안 나와 있죠? 원래는 연도 적어줘야지. 뭐 95년도에 디볼스 했다. 나 지금 뭐 이거 계산 안 할래요. 그렇죠? 2000년도에 이혼을 해야 15살이고 이게 되겠나? 어쨌든 디볼스 2000년도에 디볼스를 했고 그러면은 이 둘이 메리 결혼을 언제 할까? 몰라 결혼은 한 2005년도에 했다 치고 자 이 둘이 디볼스도 얘가 16살이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디볼스 했다 쳐요. 그쵸? 디볼스인데 이게 뭐냐면 리빙 투게더 그쵸? 리빙 투게더 아이스크림 투게더 아니라 리빙 투게더 그래서 둘이 사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동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영어가 또 있어. 이 둘이를 그럼 메리를 하지 말고 S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S 뭐예요? separate. 그렇죠? separate라고 해서 별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R은 M이 메리, S가 separate 별거, LT가 living together 동거, 그다음에 divorce가 이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힘든 집이네요.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다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막 시험 실제 기출에 이복 형제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막 이혼하고 별거하고 막 리빙 투게더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런 거를 보라고 했고 자, 2012년도 2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나중에 읽고
그 위에 보기는 나중에 읽고 일단 밑에 거 먼저 보면은 A의 사례에서 내담자의 핵심 문제 세 가지를 찾아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이론의 주요 개념 세 가지와 각각 연결지어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상담기법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상담기법 세 가지 아까 두 가지 이상 하라 그랬을 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답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안 적고 말로만 그럼 빨리 하고 하겠습니다. 똑같죠, 그쵸? 아까 사티어가 제가 뭐랬어요? 사티어가 SATIR일 거예요. 이름이 아마 세티어 맞죠? 맞네, SATIR. 그래서 세트메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세트 메뉴. 그래서 햄버거가 자존중감이 햄버거처럼 딱 하고 우콜라 뭐예요? 우콜라의 우자를 떼서 이응을 떼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좌감튀였죠. 그쵸? 좌감튀가 뭐예요? 그래서 감튀 대신에 뭐가 와요? 가족규칙이 옵니다. 그래서 세티어는 3세트 뭐라고? 자존중감. 자, 우콜라, 우니까 의사소통. 자, 감튀에서 가족규칙. 그래서 얘는 합리적인 가족규칙으로 바꿔줘야 되고 얘는 자존중감을 올려줘야 되고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아니면은 일치된 의사소통이 제일 좋겠다. 왜냐? 의사소통을 말했죠? 우리 아빠가 나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와 하고 놀러 다니니까 맨날 놀았더니 아빠가 으에 했단 말이야. 그쵸? 아빠가 으에 해서 기억에 남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많이 놀긴 놀았어요. 그쵸? 근데 아빠는 너가 그렇게 노니까 너의 미래가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냐 앉아봐라. 유리야 앉아봐라. 아빠가 네가 잘 살길 바라는데 네가 이렇게 놀면 커서 뭐가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애가 뭐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의사소통을 아빠가 너가 걱정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불일치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비난형은 그냥 진짜 애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너를 아들로 딸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서 주요 개념 3가지를 이어서 하면 너는 맞으니까 모든 면에서 잘해야 돼 라고 어떠한 실수도 절대 하면 안 돼. 아까 실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가족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규칙 어떠한 실수도 안 돼. 털커덩 걸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사나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가 죽어 있고 언제나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므로 내가 무가치 자아 존중감을 이루는 건 나에 대한 가치죠. 그렇죠? 내가 무가치하다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A는 우는 소리, 사죄 변명하는 회유형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쓰고 아버지는 지적하거나 야단치는 제가 말했죠? 비난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 원래는 애기야 사랑한다. 네가 잘 되게 내용을 안 봤는데 어떤 거죠? 아버지가 다 너는 맞으니까 너는 맞으니까 잘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으라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비난형. 그다음에 상담기법 3가지는 아까 했잖아요. 그쵸? 빙산 탐색 기법 했죠? 감지한다, 열기를, 그쵸? 감지, 열기. 그래서 감지가 감정, 지각. 그다음에 열기에 열망, 기대하고 나도 나를 몰라. 자기 맨 밑에 있고요. 그쵸? 행동과 대처 방식이 물 위에 찰랑찰랑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빙산 탐색. 그래서 그 순서대로 탐색해서 내려가면 되는 거고 원가적 도표. 아까 원가적 도표. 네, 제가 말했죠? 보이니? 야, 나 걸슨. 그 다음에 누구냐? 쉘렌버거. 맥골들이 얘네가 나 또 우리 제자들이 가게도 만들었잖아. 자랑하니까 이제 미누치니 난 내가 만든다. 가족지도 구조적지도 내가 만든다. 그 다음에 사티오가 아이고 진짜 2개 다 니네 거 다 써라. 나도 원가적 도표 만든다.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원가적 도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내일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족조각 기법 했죠. 사티어의 가족조각 기법. 방금도 아까 썼었는데 그래서 신체 표현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 가족들의 감정과 인식을 표현한다. 4가지 단계가 있고 4가지 실시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내담자가 조각가가 되며 나머지 가족들은 연기자가 되고 상담자는 바깥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모니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2번 비의 사례에서 내담자의 핵심 문제 세 가지를 찾아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의 주요 개념과 세 가지와 각각 연결시켜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상담 기법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눈치를 봤던 게 시간 때문에 이 민우치는 제가 내일로 미루려고 했는데 지금 2012년이죠? 큰일 났네. 네, 그러면 민우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민우친. B를 한번 읽으면 B의 어머니는 B가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잔소리합니다. 할머니가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손자를 감쌉니다. B의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에게 무관심하다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부인을 무시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B의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성난 남편을 피해 B의 방으로 들어가 B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면 정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는 문제풀이 때 민우치는 하고 지금 여기는 해당되는 것만 할게요. 자, 주요 개념 세 가지. 주요 개념 세 가지는 민우친 빨리 할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민우치는 우리가 정문상담교사가 우리가 됐다 칩시다. 우리가 됐는데 우리가 발령을 어디로 받았어요. 우리가가 아니라 이제 개인 나라고 합시다. 내가 어딘가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발령받은 지역이 우리나라의 슬럼가라고 칩시다. 그렇죠? 슬럼가라고 쳐요. 그러면 그 슬럼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 친구들은 좀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일반 가족이랑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이제 빈부차가 확실히 나는 두 가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잘 사는 집 가정에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고요. 이 송강호의 집 가정에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서로 생활 방식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민우치는 이 가족 상담을 슬럼가로 어떻게 하다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 슬럼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우친이 쓴 책이 이름이 슬럼가의 가족들이에요. 민우친의 책 이름이 슬럼가의 가족들입니다. 아마 이거 내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내일은 전체 통 싸잡아서 다 할 거고 지금은 기출만 일단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슬럼가의 가족들인데 이 슬럼가의 가족들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론 수업 때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엄마가 이제 홀어머니가 돈을 모았어요. 그쵸?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들놈이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홀어머니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 있으면 내놔봐. 그렇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돈은 안 돼. 이 돈은 우리 이사갈 집 사는데 보탤 거야. 이 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놔보라고! 맞아. 내놔보라고 해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진짜 나쁜 놈이 엄마 때리고 가져가지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영화나 드라마에 엄마를 때리고 가져가진 않고 때리진 않죠. 그쵸? 엄마를 훅 밀치고 그쵸? 엄마를 훅 밀치고 어머니가 아이고야 하면서 이렇게 나뒹굴고 이제 돈을 가지고 아들이 나가죠. 그쵸? 그게 슬럼가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집은 어떻게 해요? 아주 보통 집은 아까도 제가 그 민우친의 제휴에 연합과 동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맹은 원래 뭐예요? 동생한테 야 용돈 좀만 올려달라고 할 거 엄마 아빠한테? 그쵸? 그럼 동생이 오케이 나 요즘 PC방 갈 돈도 없음 용돈 올려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제 엄마가 안 돼라고 하면 그냥 포기하죠. 그쵸? 지금도 보통 가정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유산이 있다 치는데 칼 들고 가가지고 유산 내놔 유산 빨리 내놔 증여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지 않죠. 그쵸?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때가 되면 다 줄 거야 아니면은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면은 나중에는 엄마 아빠 홀대 안 돼,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엄마 아빠들이 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뭐 재산으로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규칙과 규율이라는 게 원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슬럼가의 가족들은 아들이 찾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우친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 체계가 없다. 체계가 없어서 이렇게 쓰러지는 집과 같다. 원래 집이라는 건 1층, 2층, 3층 이렇게 벽돌로 딱딱딱딱 틀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슬럼가의 가족들은 모래로 쌓은 성처럼 우아하고 체계가 없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체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체계가 하위 체계가 있는데 이 하위 체계가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그다음에 부모 자녀 하위 체계, 그다음에 형제 자매 하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들 간에 그렇죠? 자식은 자식들 간에 그 층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가족들은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아빠가 딱 위에 있고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딱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둘이가 무슨 체계예요? 부부 체계도 되고 부부 체계도 되고 부모 체계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딱 위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자녀 1 그쵸? 자녀 1과 자녀 2가 친한 거지 그치? 그래서 부모 밑에 자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슬럼가의 가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홀어머니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뭐예요? 아들이 돈을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엄마를 비켜!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엄마 밑에 아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분자 부모, 우리 분수도 분자 부모처럼 밑에 부모 자식이 있어야 되고 위에 부모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아들이 위에 있는 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경계선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계선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게 돼야지 막 부모랑 자식이 섞여가지고 또 엄마가 막 나는 일하기 싫어 했는데 딸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그렇게 있으면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 키워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어떻게 일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엄마를 키워놔야 되는 엄마가 막 딸한테 매여가지고 올 때 메로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엄마가 집에서 올 때 메로나 이러면 자식이 내가 지금 고2인데 아르바이트해서 가는데 내가 갈 때 메로나까지 사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서로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자 이거를 다 조사버려가지고 제대로 조사버려서 뭘 바꾸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조를 얘네 둘을 다 바꿔서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자라는 내용이 이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입니다. 엄청난 내용을 지금 필요한 것만 빨리 얘기하느라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좀 어지럽네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 내일 민우친만 1시간 정도로 해드릴게요. 정말 민우친만으로도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 상담의 관점에서 내담자 핵심 문제 3가지는 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삼각관계는 어느 가정에서든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느 가정에서든 오죽하면 TV에 아주 좋은 가정도 누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도 사실 삼각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민우친의 개념 중에 제가 아까 말하는 제휴가 2개로 나눠지죠. 연합과 동맹. 동맹은 제3자가 없어. 제3자가 없어요. 연합은 안정과 우회 연합으로 나누는데 안정연합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고 우회는 제3자를 대항하는 건 아니고 그냥 토로하고 그렇죠? 심경을 토로하는 거죠. 내 얘기 좀 들어봐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3가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의 삼각관계 안정연합이죠. 안정연합을 보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탁해서 어머니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세대 간 안정연합이 나타나고요. 이번에 어머니가 비위방에 가서 하소연하는 우연합, 하소연. 토로가 하소연이 되겠죠. 하소연하는 우연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3번에 이제 말했던 위계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는 가족 전체 체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 체계, 부부 체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두 개가 부모 자녀 체계고 요 두 개 섞인 게 부모 자녀 체계고 요 둘만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형제 자매 체계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딱딱딱딱 올라가. 여기가 부모 자녀 체계가 됐고 부모 자녀 체계. 그래서 요 순서대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대 간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부부체계에 관여하고 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계질서에 어긋나서 역기능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체계 안에서 부부간의 권력이 서로 동등하지 못하고 한쪽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문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앞에 제가 예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손자를 감싸죠. 할머니가 손자를 감쌉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랑 느낌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많이 오래전이라도 대학교 때를 한번 돌려보세요. 대학교 때를 돌려보면 입학을 했어요. 그쵸? 입학을 했는데 나의 선배가 있어. 그쵸? 나의 선배가 있는데 나의 그 남자 선배랑 내 후배 여자애랑 사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배 여자애가 남자 선배랑 사귀면서 팔짱을 끼면서 내가 이제 약간 원래 후배 여자애한테는 야 내가 선배야 라고 했었는데 나의 남자 선배랑 후배 여자애가 사귀면서 뭔가 내가 이제 후배 여자애한테 야 후배 하면서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또 남자로 치면 내가 아는 여동생이 내가 되게 친한 형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여동생이 형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내가 아는 여동생한테 막 막대하고 시비 걸고 뭐 못됐게는 아니지만 장난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되게 존경하는 남자 형의 와이프가 되면서 형수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손자를 감싸게 되면은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아이가 이 위로 그쵸? 할머니로 이렇게 되면은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 자녀 위에 원래 부모 체계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녀 체계 위에 부모 체계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랑 이렇게 연합을 해버리면 엄마가 뭔가 체계이 뭐가 맞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되면서 위계질서에 맞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상담기법 3가지는 경계선 작업과 증상 측소와 과제 수행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읽어드리고 진짜 내일 미누친 1시간 할게요. 오늘은 일단 진도를 먼저 기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기법 3가지 중에 경계선 작업은 뭐예요? 누구랑 밀착돼 있죠? 자, 이제 경계선 또 설명 잠시만 하고 답만 되는 것만 설명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자, 미누친이 경계선을 말합니다. 애매한 경계선, 그 다음에 경직된 경계선. 굉장히 건강한 경계선은 이제 분명한 경계선,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일 좋은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애매한 경계선이 너도 나고 나도 너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올 때 메로나 해가지고 애가 엄마 나 너무 피곤한데 올 때 메로나면 이제 엄마를 위해서 고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메로나도 사야 되죠 그쵸? 근데 경직된 경계선은 연락 안 해 서로 그쵸?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고 엄마도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발전하는 가족이 뭐예요? 밀착된 가족이 되겠고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 경직된 경계선이 발전된 게 이제 분리된 가족이 되겠습니다. 분리된 가족이 약간 보엔으로 치면 정서적 단절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선 작업은 뭐예요? 누구랑 누구랑 섞여 있죠? 할머니랑, 그치? 할머니랑 손자가 붙어 있죠. 그쵸? 할머니랑 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감쌉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손자를 떨어뜨려 놔야죠. 그래서 조부모 체계와 밀착된 관계, 조부모 체계와 다시 여기가 나도 너도 나 나도 너 그 다음에 경직된 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여기는 할머니랑 이 이름 뭐야? 이 애기 이름 뭘까요? 비 그냥 이름 없네 비 비죠 손자 비랑 할머니랑 비랑 섞여 있습니다. 밀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 작업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좋은 선이니까 얘도 1로 얘도 1로 그래서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경계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증상 축소하는 B가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교류 유형을 변화시키고 B의 증상보다는 다른 문제나 상황을 더 중시함으로 상대적으로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과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레스토랑에서 부부만 B나 할머니와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대화를 나누게 하는 과제를 주어 부부끼리만 과제를 주어서 가족 간의 어떤 특정한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답을 알아두시고 내일 민우친 진짜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다 한번 전폭적으로 다 파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문제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우친 어쨌든 한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2년도 3번에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가 정의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가시가 정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가시가 정의를 괴롭히고 있어. 아까 제가 뭐였죠? 누가 아까 우울증이 날 붙잡는다 그랬어요. 그쵸? 우울증이 날 붙잡는다. 그래서 의인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문제의 외제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 클럽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내보냈어요. 그쵸? 그래서 내보냈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물론 전 아직 남자친구가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중학교 때도 부반장도 해봤었고, 고등학교 때도 부반장 해봤었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과대도 했었고, 온갖 거 막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친구들한테 청첩장 다 보냅니까? 만약 제가 결혼을 하면 다 보냅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몇백 명, 중학교 몇백 명, 고등학교 몇백 명, 대학교도 선후배 합하면 몇백 명 되겠죠? 다 보내요? 안 보내죠, 그쵸? 지금 현재 내가 연락하고 있는 나와 지금 연락하고 영원히 함께 갈 친구들한테만 청첩장을 보내겠죠. 내 결혼식에 와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인생 클럽에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 클럽에서 아이들을 내보냈다는 건 회원 재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스장 가면 회원님 오셨어요. 근데 이 헬스장에서 딴 헬스장으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헬스장에서 우리 회원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도 이제까지 등록한 사람들 엄청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 한 3년 안 왔다. 그러면 회원 재구성 어떻게 해요? 옛날 그 데이터들은 지워버리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자기 회원인 거예요. 회원 재구성. 그다음에 3-2
2에 상담 초기에 전문 상담 교사는 정의의 자해 행동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뢰 시 전문 상담 교사가 유의할 점 4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의뢰하기 전에 내담자 준비 정도. 정의예요, 얘가. 정의가 의뢰해도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 정도를 한번 보고요. 2번 정의의 안녕과 복지에 최선이 선택이 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확실히 정의에게 최선의 선택, 안녕과 복지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의가 저 버리는 거예요? 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정의를 위한 안녕과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녕과 복지에 최선을 댈 때만 의뢰를 선택합니다. 3번에 그 의뢰기관에서 만약에 뭐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모의 허락과 협조를 구한 다음에 정의의 허락도 받고 부모의 허락도 받고 그 다음에 의뢰를 합니다. 미성년자는 항상 부모 동의랑 그 미성년자 내담자 동의서 2개를 다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끝냈고 제가 좀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2013년도 좀 이따 들어가고 여러분 그 지금 민우진의 구조적 상담은 정말 내일 대대적으로 할 거니까 절대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셔도 됩니다. 내일 진짜 다 조사 버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2013년도 좀 이따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 봐요.